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이란 같은 나라를 민감 국가로 분류해서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한국도 포함시키는 걸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외교소식통은 JTBC에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중 하나로 지정하려는 동향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부의 연구개발부서 쪽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 국가 분류 동향은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합니다.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민감 국가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시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부처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데 각종 제약이 따릅니다. 일각에선 한국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검토 배경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선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m not convinced that South Korea will be more secure by having nuclear weapons. 동맹국인 한국은 민감 국가에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국익에 직결되는 초유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지만 외교부는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다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감 국가 지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며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국내 과학기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과 함께 해왔던 연구가 차질을 빚고 원전 수출이 타격을 입는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핵 보유론, 핵 무장론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감국가는 테러 지원, 경제안보 위협, 핵 비확산 동참 여부 등을 따져 지정하는데 핵 잠재력 강화 주장이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것은 한국 내에서 약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 그 이슈가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미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습니다.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거는 언페어하다는 겁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인공지능과 양자과학, 원자력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됩니다. 한국인의 미국 연구기관 취업이나 출장길이 막히는 문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개발, 해외 원전 수출 등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자로 수출이에요. 채권가 어디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긴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걸고 넘어지거든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거를 알면은 이거 아마 달려들 거예요. 그럼 우리 속수무책이에요. 보편관세 적용으로 으름장을 놓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을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